마트에 진열된 각양각색의 김 상품들. 밥에 뿌려 먹는 김 자반도 있고 소풍 갈 때 필요한 김밥용 김도 있습니다. 간장에 먹어도 되고 조미김은 그냥 김밥 싸서 먹어도 되고 김밥도 꼭 김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김은 뭐 빠질 수 없는 반찬이죠. 그런데 최근 김 제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조미김 16개들이 가격이 2달 전만 해도 5,380원이었는데 30%나 올라 6,980원이 됐습니다. 이 재래김도 20봉들이 기준 6,480원에서 1,000원 넘게 올라 7,490원이 됐고 이 곱참김 가격도 12%나 올라 8,580원이 됐습니다. 예전엔 부담 없이 카트에 넣었던 김. 하지만 이제는 망설이게 됩니다. 반찬 없을 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많이 올라서 2개, 3개 살 거를 하나 정도? 그렇게 구입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가장 흔한 조미김이나 파래를 섞어 독특한 풍미의 파래김. 가을에만 반짝 생산되는 곱창김까지 종류도 다양한 김들. 김값은 왜 금값이 된 걸까요? 전남 목포에 있는 국내 중견기업의 김 가공 공장. 김에 구멍은 없는지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본 뒤 가공기계에 올립니다. 레일을 따라 줄지어 초벌구이 되는 김. 소금과 기름을 발라 다시 구우면 반짝반짝 윤기가 흐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마치 찍어내듯 용기에 담아내고 포장까지 마치면 우리에게 익숙한 제품이 완성됩니다. 이 제품은 올리브유 재래김으로 베트남에 수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소금기가 좀 적은 것 같고 네, 감칠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현지인이 스낵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짜지 않고 또 기름 함량을 줄여서 간식으로 먹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김으로 올리는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지난해 해외 매출은 1,100억 원. 최근 5년 동안 평균 30%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약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조류가 건강, 웰빙 스낵으로서 좀 여러 가지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검은 종이로 불리며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김. 2010년만 해도 60여 곳에 불과했던 김 수출 국가는 지난해 2배로 늘었습니다. K컬처로 이제 드라마나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먹는 과정이나 방법이나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거죠. 김 최대 생산지인 전남 고흥. 어민들이 그물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 양식을 했던 그물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터진 거, 터져 있는 것을 다시 꼬매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죠. 지금 이건 우리가 세척 후에 이제 지금 다음 올 가을에 넣기 위해서 바다에 넣기 위해서 지금 보망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물을 준비해 놔야
가을부터 본격적인 김 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개 껍데기에서 김 종자를 키우고 가을이 되면 물레를 돌려 그물에 포자를 붙입니다. 겨울이 되면 차가운 바다에 그물을 설치해 김을 키우고 이듬해 봄까지 67번에 걸쳐 채취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민들은 김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습니다. 김 가격도 수십 년 동안 정체 상태였습니다. 또 빚을 내서 그 다음에 이 어구를 또 준비하고 또 벌어서 그걸 갚고 항상 그렇게 된 세월이 많았죠. 그런 세월이었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과잉 생산되는 걸 어떻게든 팔아보자 해서 해외마켓 개척이 시작이 됐고요. 특히 김이 인기를 갖게 된 건 어느 정도 사람들은 스시바에 한 번쯤 가봤고 그 블랙 페이퍼라고 부르던 것이 우리나라 조미김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먹어보니까 이거 스낵으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확 폭발하기 시작을 하고 김은 조선시대 전남 광양에서 김여익공이 최초로 양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이라는 이름도 김여익공의 성을 따서 지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김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민들은 김이 제 이름을 찾아간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그 김이 김씨가 김을 해서 김 아닙니까? 근데 그 시의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이 이제 지 이름 찾아갔다 이제 그런 농담을 하죠. 일본에서 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아리아케 해역. 이곳의 김 생산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김 수확 기간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해류의 영향 때문에 북쪽에 양식장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 김 생산량은 10년 만에 40%나 급감했습니다. 수온이 올라감으로써 김의 수확 시즌이 짧아지고 또 수온이 올라가서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가면 표층수의 영양염류가 다 소진이 돼 버립니다. 이제 황백화 현상 같은 걸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 성장이 안 되고 전남 완도에 있는 김 가공 공장. 김을 1차 가공해서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의 작황 부진으로 한국 김은 몸값이 더 높아졌습니다. 올 같은 애가 처음이에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뭐 조미 가공하시는 분들,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내 것 좀 사달라.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조미 가공 수출하는 사람이 김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값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김을 사야 하는 입장에서는 금값이 된 김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골목 상권에 있는 한 김밥집. 선반 위에 김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80매들이 한 봉지 가격은 8,200원. 반년 만에 11,500원으로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공장에서 좀 더 김을 사두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공장에서 주문을 하는데 공장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김 수출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씩 저희한테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만큼만 받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김밥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 김. 하지만 김값이 올랐다고 김밥 가격을 마냥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너무 저희가 올려버리면 사드시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안 올리고 있거든요. 지난해 김 수출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7배나 성장한 겁니다. 국내 김 재고량도 평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나라는 늘고 수출하는 나라만 느는 게 아니라 먹는 그 인구 자체도 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김은 이 가격 이상으로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이야기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한 공장. 지난해 들어선 세계 1위 김 가공업체, 일본 코아사의 공장입니다. 일본의 김 생산량이 줄자 양질의 김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마켓이 뜨겁다라는 건 아니까 그 좋은 퀄리티의 맛있는 김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요. 일본은 가라앉고 있고 중국은 퀄리티를 아직 믿을 수가 없고, 예, 코아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꽤 많이 우리나라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진출 배경을 묻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중히 답변을 거절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 산업을 하려면 김 생산이 원만히 이루어진 원료가 많은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작업력이나 해외 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 업체니까. 코아사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김 30%를 가공해 수출하는 세계 1위의 김 업체입니다. 코아사의 국내 진출에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적은 국내 김 수출업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여태까지 기반을 조성해놨던 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과자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김이 코아사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와 있죠. 그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량 면에서 그다음에 자금력에서 뒤지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큰 우려가 되고. 세계 1위의 김 가공업체까지 한국에 진출하면서 김을 둘러싼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아사가 물동량을 많이 늘린다고 하면 시장 원리가 그러잖아요. 많이 사는 사람이 가격을 지고 놀게 돼 있거든. 고사는 우리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양을 좀 사. 가격을 높여도 돼. 라고 하면 우리는 관망만 하다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전남 해남에 위치한 국립해양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 플라스크에 김 종자가 담겨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는 온난화에 대비해서 김 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 조건은 5도에서 5도 간격으로 25도씨까지 지금 5개의 구간으로 이제 도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각기 다른 김 종자들이 어떤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는지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9.8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김 양식 기간도 해를 거듭하며 짧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 김 생산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김 양식뿐만 아니라 해조류 양식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이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남 진도의 김 종묘 생산업체 대표 이정근 씨. 아버지가 하던 김 종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떠나간 어촌 마을. 최근에는 이 씨처럼 젊은 나이에 김 산업에 몸을 담는 또래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제 또래는 80~90%는 전부 진도로 내려와서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워낙에 이제 김이 지금 호황기를 더 맞고 있다 보니까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수출 물량은 늘어난 김. 일본 업체의 진출이 국내 김 수출과 가격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김 양식 면적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량만 잘 맞추고 퀄리티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 있다는 거죠. 김밥용 김은 1년 전 100장에 5,000원대에서 지난 4월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11,000원에 육박하며 빠르게 오르고 있는 김값. 김을 찾는 사람이 세계인으로 확대되면서 김의 몸값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철옹성에 숨어 가학적인 성폭력을 자행하는 이름 없는 범죄자들. 일상의 모든 것들은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가 올리는 모든 사진과 모든 일상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전부 다 성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들의 삶은 이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범죄인 거를 옆에서 계속 지켜봐 왔고, 살아남기 위해 직접 범인들을 추적하고 그 이야기를 남겨야 했습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힘들게 싸워왔다라는 거를 남기려고, 그래서 계속 기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 범죄자들은 음지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늘 진짜 날이 덥네요. 경찰 수사 단계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선미 씨는 지난 2월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몸과 합성한 음란물이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어서 받아본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진 사진을 제가 직접 보니까 정말 진짜 같거든요. 내 얼굴, 평범한 얼굴에 누군지 모를 여자의 나체 사진이 합성이 돼 있었고, 그 사진 밑에는 성적인, 완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성적인 말들이 있다는 거. 모두가 넉 달이 지났지만 해당 텔레그램 방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게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좀 경고. 불법 합성물과 신상 정보가 유포된 대화방에 직접 들어가 보시지 못하신 거죠? 들어가 보진 못했고, 그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고. 다른 음란 대화방에서 마주한 현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모여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특정인의 얼굴과 합성한 음란물을 올려두고 온갖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나이와 이름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온갖 음담 패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내용과 사진들은 너무 처참했고, 개인 신상 기본이고, 얘는 어디 살고, 이름 뭐고, 나이 뭐고, 직업 뭐고. 대화방의 실체를 밝히고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를 알아와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주소라도 알아와야 된다. 내가 어떻게 어떤 수로 URL을 알아야 돼? 내가 그 범죄자 소굴로 들어가라는 건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인의 얼굴을 실제 사진이나 영상 속 얼굴과 어디서든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 김지원 씨. 한 무료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드라마 속 배우의 얼굴을 방금 촬영한 얼굴 사진 한 장과 바꿔봤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드라마 속 배우의 얼굴이 사진 속 주인공의 얼굴로 감쪽같이 뒤바뀝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옥타곤을 흔든 괴물 신인 고동만 선수의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뜨거운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이 아닌 사진은 어떨까? 사진 합성은 더욱 빠르고 정교합니다.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KBS 여성 앵커의 얼굴도 다른 사람의 얼굴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16만여) 명이 구독 중인 한 텔레그램 채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무료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손쉽게 특정인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표정은 물론 입 모양과 행동, 목소리까지 실제와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배우 조인성 씨.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기획 이 영상 속 인물은 조인성 씨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가짜 조인성입니다. 실제 이 영상은 투자 사기에 활용됐고 조인성 씨도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을 찾아내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들은 계속 발전하는 부분들인 거고, 분명한 부분들은 기술은 빠르게, 창은 더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탐지하는 기술들, 방패를 만드는 부분에는 좀 투자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가해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원은지 씨. 은지 씨가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선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이상한 계정에게 연락이 온 게 2월이 맞는 거죠? 계속 유령 계정한테 팔로우는 계속 오고 있고. 아, 지금 이제 직장 정보까지도 다 말을 한 거죠. 그러면 경찰에 신고했던 게 2월에서 3월 사이인가요? 3월 첫째, 둘째 주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신상 정보를 이렇게. 네, 제출하신 그 자료들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아니에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은지 씨가 피해자인 선미 씨와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몰래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분 전에도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올라왔네. 제보자는 수사 진행. 피해자 선미 씨의 제보를 토대로 단서들을 하나씩 추려봅니다. 선미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줬던 인물은 특정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선미 씨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과 돈 말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한 유일한 단서는 선미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인물의 유령 계정뿐입니다. 이 제보자도 의심스러운데. 아, 이걸 제보를 하면서 잡아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네. 이 년 전인 2022년 2월 20대 직장인 김수지 씨에게 대학 동창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누군가 수지 씨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보내왔고 이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엄청 빨리 뛰었고 손이 떨렸던 게 기억이 나요. 지인이 보내준 사진에 제가 아는 얼굴들이 2명이 더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텔레그램 앱을 깔았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 중 한 명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가입한 거 아니냐는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놀란 수지 씨는 누구인지를 물었고 범인은 수지 씨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음란물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합성 사진들이 직접 날라오기 시작을 했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담패설들이 많이 왔고 제 사진에 대고 본인이 하는 동영상이라던가. 수지 씨가 경찰서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폭력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항의해도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 2차 가해가 너무 무섭고 대학교 나온 걸 아시니까.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을 알고 있다는 게 더 큰 공포였습니다. 제 이름이나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이런 신상 정보를 저한테 읊었고 뭔가 현실 속의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 범인이 마음을 먹으면 우리 집을 찾아온다거나 회사를 찾아온다거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동문 10여 명도 자신과 똑같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지 씨는 지난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서 3곳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는 이뤄졌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찾기 어렵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텔레그램과 관련된 이런 식의 디지털 성범죄를 안 되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미상의 범인으로 하면 고소도 안 된다고 하고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해외에 기반을 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익명의 가면을 쓴 가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보란 듯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 7월 피해자 8명이 모여 다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범인들을 잡기로 했습니다. 잡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범인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나 한 명으로 못 잡아도 언젠가는 꼬리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등 텔레그램에서 벌어졌던 성착취물 사건들. 피해 여성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들 사건은 이들을 끈질기게 추적한 원은지 씨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은지 씨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텔레그램에 잠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서울대 출신이란 공통점에 착안해 서울대를 졸업한 미모의 아내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가장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건 2022년 7월. 이후 은지 씨는 2년 가까이 범인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숨어 있는 거. 검은 모자를 쓰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남성. 수지 씨와 동문 11명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보내 괴롭혀온 피의자입니다. 아내가 입은 속옷을 주겠다는 은지 씨의 말에 속아 속옷을 가지러 나타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은지 씨가 은밀하게 운영돼 온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2년여를 추적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수법은 보다 교묘하고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추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이 막 보도가 되니까 조금 더 은밀한 곳을 이들끼리 이제 만드는 거죠. AI 봇이 다른 이제 참여자를 이제 초대를 하게끔, 그래서 주동자가 누구인지 모르게끔 이제 눈속임을 하는 거죠. 은지 씨는 선미 씨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범인들의 단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가해자가 갑자기 동작을 감출 수도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대화방들 좀 보면서 이 피해자분이랑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있는지, 딥페이크물도 좀 가해자마다 제작하는 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좀 유사한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고.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건수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심의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허위 영상물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허위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플랫폼 가지고 유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국 플랫폼 통해서 유통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딥페이크 이 성착취물에 관해서 좀 일부 책임을 이제 부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검거해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을 고의로 퍼뜨릴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차 가해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 영상물의 편집이나 반포 행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공범에 준하는 정도로 혹은 방조범에 준하는 정도로 이러한 행위들에 기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 이제 처벌망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가면이 벗겨진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가해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시행된 2020년 6월 이후 내려진 판결 100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허위 영상물은 불법 촬영물보다 양형 기준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 내지는 반포의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등 행위의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로 이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에 정해진 형량부터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정 수사 확대 필요성이 만약에 논의해서 지금의 부분이 대응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법원에서 허가받은 위장 수사라면 수사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면책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위장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범인들을 추적하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악랄한 지점은 어떤 대비도 할 수 없고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죠. 누구나 사용하는 SNS 프로필 사진이 도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을 설정했다는 것? 그래서 범죄가 시작이 된 건데 피해자들이 범인을 추적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례를 꼭 남기고 싶었어요. 텔레그램으로 범죄를 하더라도 결국엔 잡힐 수도 있다. 절대 숨지 말고 반드시 세상 밖에 나와서 당당하게 행동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너무 크고 당신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수사의 한계, 경미한 처벌만을 탓하기엔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